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경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준여 썸머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고생한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지인이 너무나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요즘에 좀 힘들어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선모님, 저희가 전세가 너무 안 빠져서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분명히 그 지역에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어서 수장님이 사면 바로 빠질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미 한 마리도 집을 보러 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전세를 빨리 뺄 수 있을까요? 세입자를 맞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이거 세입자를 전세가 안 빠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진짜 못 구해서 고생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세입자가 구해져야 내가 빨리 세입자의 그 전세 보증금 플러스 내 돈을 합쳐서 잔금을 쳐야 되는데 이 잔금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네,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뺄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세입자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내 집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빼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 빼는 기술, 가장 효과적인 기술에 대해서만 제가 세 가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보통 이동하는 동선에다가 매물을 내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의 집이 그러면 서울역 근근에 있는 부동산에만 보통 매물을 내놓잖아요. 그게 아니라 호갱연호 앱 혹은 뭐 이를테면 지하철 앱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출퇴근을 주로 할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선에 따라서 매물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서울역이면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뭐 광화문, 종로, 마포 이렇게까지 점점 바운더리를 넓혀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길목에 있는 동선에 따라서 매물을 내놓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도 이거 처음에 사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거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볼까? 그런데 저희 첫 번째 제가 집 진짜 전세 못 뺐을 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뺐어요. 네, 전세를 내놓을 때는 내가 집 전세집 어떻게 구했지? 이 관점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전세집을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구할 때 딱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아니면 집값이 안 맞으면 아니면 혹은 더 집이 괜찮은 집이 나오면 그 바운더리 생활 뭐랄까 범주가 너무 어긋나지 않은 지역까지 함께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월곡역을 집을 보러 갔다가 기름역, 석계역 이렇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동선에 따라서 매물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네이버에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호갱론으로 접속을 합니다. 네, 다음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어플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갱론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 생활의 범주가 비슷한 곳에서 묶어서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시로 드렸던 석회역, 월곡역 이 지점을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매매가 아니죠? 매매 아니고 여기 옆에 전월세 체크 그리고 내가 내놓으려고 하는 매물이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경쟁상대가 어떻게 되는지 30평대 체크 그리고 내가 가진 매물의 기준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 13년 이내다 라는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집을 구한다. 종로나 광화문에 출퇴근을 하는데 그래서 집을 구한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딱 석계역 이 아파트 이를테면 아니면 돌고 지역에 나는 무조건 레미안 석건 아파트를 살 거야 라고 집을 저희가 구하나요? 물론 아이기 때문에 친정이나 시댁을 다 맡게 돼서 같은 아파트를 살아야 된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비슷한 범주를 찾게 됩니다. 그럼 이를테면 제가 월계 풍류 아파트를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30평대에 내가 지금 사람들이 얼마 정도에 거래하고 있나 저 지금 5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군요. 5억 3천 정도, 5억 5천에도 됐네요. 전세가 5억 3천에서 5천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보다 정말 급하다, 일정이 급하다 그럴 경우 시세랑 비슷하게나 아니면 여기 옆에는 얼마나 지금 6억 내놓고 있고 여기 밑에 석관동 두산 리브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5억 5천이다. 그러면 매매가로 비교해서 그리고 이 주변 시세를 비교해서 한 5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자금이 급해.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살짝 싸게 내놓던가 아니면 보통 그렇죠. 저희가 혼임 아파트에 전세를 내놓는다. 그럼 여기 단지 안에만 이렇게 내놓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체제인 옆에 그랑빌 여기에 매물이 마땅치 않아서 일로 넘어올 수 있죠. 가까우니까 여기에도 내놓고 길 하나 건너서 살 수 있는 도산 아파트에도 내놓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지하철 그래서 골고 지역에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저는 조금 더 가서 이를테면 월곡역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전세를 구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못 구할 때는 이동 동선 쪽에 다 내놔서 그렇게 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이제 출퇴근 동선에 따라서 매물을 내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방의 경우일 때는 사람들의 동선보다는 비슷한 급지나 비슷한 신축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또 효과적입니다. 지방의 경우 살펴볼게요. 소규모 사이트 다시 들어가 봅니다. 제가 아까 전주로 들었죠. 서울에서는 주요 동선, 이동 동선이 더 중요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커 보여도 10분, 15분, 20분, 그리고 보통 지하철이 아니고 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동 동선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급지가 비슷하거나 새 아파트가 모여 있거나 이런 쪽과 비교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1급 동네가 에코시티고 이제 2급지가 여기 만상시 도시인데 4.3억, 3억 이렇게 지금 매매가 전월세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새 아파트에 입지가 있던데 근데 전세가 조금 더 싸. 이를테면 그러면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 동선보다는 비슷한 급지의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를테면 여기서 혁신도시에서도 여기 아파트 여기 막 고민을 하고 있어. 그 가격이 조금 저희랑 고민되는데 층이 조금 더 고민되는데 근데 만약에 저희 매물을 모른다면 대안을 줄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 소장님이 내 매물을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보다 조금 더 롯데백화점 더 가깝고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도 새 아파트예요.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라고 해서 들이 모여있는 곳이나 이렇게 좀 비교 대상을 찾아서 같이 매물을 내놓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저희 집을 매물을 뺄 수가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1급지 에코시티
에코시티를 따라가고 있는 만성혁신신도시, 그리고 가운데 구도심에 있는 신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신축이다. 에코시티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 전주 혁신도시가 따라가고 있고, 구도심의 신축은 만성 에코시티랑 비슷하다. 이렇게 했을 때 전주에 여기 신도시에 있는 그 구도심에 있는 새 아파트를 빼려고 하는데 계속 입주 물량이 많아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다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계속 왜 우리 건 안 나가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이 약간 그 대안처가 될 만한 지역에 갔던 사람들이 우리 집을 올 수 있도록 내놓는 거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동선을 잘 파악해서 사람들이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급지나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입지에도 같이 전세 매물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세백의 기술입니다. 현재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약간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이 더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물건이 더 좋거나 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세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 내 매물이 다른 데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옵션 등이 정말 빵빵해서 상품 경쟁력이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저도 항상 이렇게 이제 전세를 맞출 때 보니까 항상 가장 싼 물건이 먼저 빠지고 이 순서대로 물건들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자금이 여유있다. 그럼 조금 더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맞추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내가 잔금을 치는데 돈이 너무너무 타이트해. 그래서 정말 최대한 빨리 빼는 게 가장 큰 목표야 라고 했을 때는 가격을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들어서 1번 가격을 조금 더 경쟁력 있게 하거나,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자금이 된다. 그럼 조금 더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맞추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집 상태는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네, 현재 이거는 그냥 팁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동산 소장님하고의 컨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0군데, 막 많이 급할 때는 막 10군데씩 뿌려놓잖아요. 이걸 한 분 한 분 다 통화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우선은 문자를 짜르륵 보낸 다음에 틈나는 대로 전화를 우선은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서 문자만 받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바쁘면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전화를 한 번씩 더 해서 우리 매물이 이렇다. 우리 물건 신경 써달라고 소장님께 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통화를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 소장님은 별로 내 물건에 관심이 없다. 그럼 사실 제가 엄청 공을 들여도 이 소장님께서 제 물건을 빼주실 확률은 정말 희박한 거죠. 하지만 통화를 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거나 호기적이거나 뭔가 센스가 있으시거나 아무튼 조금 느낌이 저 통화할 때 이분 좀 좋은데? 이분 나랑 내 거 조금 신경 써주실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연락을 드려서 내 물건 신경 써달라. 제 물건 잊지 않으셨죠, 사장님? 제 물건 좀 꼭 빼주세요. 이렇게 엄청 공을 들이고 정성을 저희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몇 분이 제 물건을 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들하고의 컨택할 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은 전세를 그래도 빠르게 빼는 3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해 볼까요? 1번, 사람들의 동선에 따라서 나의 물건들을 내놓는다. 2번, 내 물건을 경쟁력 있게 만든다. 가격이든 상품이든. 세 번째, 소장님과의 컨택할 때 조금 더 내 물건을 신경 써줄 수 있는 분께 정성을 들인다. 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열심히 뛰는 저희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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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외치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혹시 전세 빼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같이 댓글로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워킹맘 투자자 경준여 썸머였습니다.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